여러분, 토마토는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아마 이 질문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사실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 맞지만 우리 식탁에서는 채소처럼 더 자주 올라오죠. 그래서인지 오랫동안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음식이 바로 토마토입니다. 그런데 이 헷갈리는 토마토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슈퍼푸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어릴 적 여름만 되면 할머니가 마당에서 따온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소쿠리에 담아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꼭 설탕을 듬뿍 뿌려서 먹곤 했는데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 참 좋았지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렇게 먹는 것이 토마토의 좋은 성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이로운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 무엇과 곁들이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토마토는 혈관을 지켜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과 뼈까지 챙겨주는 고마운 음식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면 영양소를 잃어버리거나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토마토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넘어 토마토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토마토가 우리 몸에 주는 7가지 효능을 하나씩 알려드리고 어떤 음식과 궁합이 잘 맞아 효과를 높이는지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분들은 누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신선하게 보관하고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까지 함께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토마토를 그저 맛있는 여름 과일이 아닌 내 건강을 지키는 작은 보약으로 새롭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토마토는 보기만 해도 상큼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보약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심혈관 질환 예방입니다. 토마토 속의 풍부한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이 성분이 혈관벽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 오래된 수도관에 낀 녹을 닦아내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발생 위험이 낮다는 연구도 있어요. 시니어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혈관 나이를 젊게 지켜주는 친구가 바로 토마토인 셈입니다. 둘째, 암 예방 효과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토마토와 암 예방의 상관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전립선암, 위암, 폐암과 관련된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된 바 있지요. 물론 토마토 하나만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식단 속에 꾸준히 포함하면 몸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눈 건강 보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력이 약해지고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안질환이 흔해집니다. 토마토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들어있는데 이 2가지 성분은 망막을 지켜주는 눈의 수호자 같은 역할을 해요. 신문 글자가 흐릿하게 보인다거나 밤에 불빛이 번져 보인다 하시는 분들에게 토마토가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입니다. 햇볕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주름이 늘어나죠. 토마토 속 비타민C와 라이코펜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토마토를 자주 먹는 분들은 피부가 좀 더 탄력있고 노화 속도가 완만하다는 연구도 있어요. 비싼 화장품만큼이나 매일의 식단이 피부를 좌우한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뼈 건강 강화입니다. 토마토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칼륨이 들어있어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니어분들은 넘어짐으로 인한 골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뼈 건강은 곧 삶의 질과 직결되죠. 매일 토마토 한두 개가 작은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체중 관리와 대사 개선입니다. 토마토는 칼로리가 낮고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줍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토마토를 먼저 드시면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장내 유익균을 늘려 변비를 예방하고 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과식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됩니다. 일곱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잘 걸리거나 늘 피곤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토마토에는 비타민C,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몸의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작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자주 피곤하다 느끼시는 분들에게 토마토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효능을 살펴보니 왜 토마토가 슈퍼푸드로 불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저 샐러드에 들어가는 부재료나 가볍게 간식으로 먹는 과일이 아니라 시니어 건강을 전반적으로 지켜주는 중요한 영양 파트너라는 사실이죠. 토마토는 혼자 먹어도 충분히 좋은 음식이지만 어떤 음식과 만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먹는 식재료들 속에 토마토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찰떡궁합들이 숨어 있답니다. 이제 그 5가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올리브 오일입니다. 토마토의 대표 성분인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이에요. 즉, 기름과 함께 먹을 때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토마토 샐러드에 꼭 올리브 오일을 뿌려 먹죠. 토마토만 먹을 때보다 라이코펜 흡수가 23배는 더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은 간단히 토마토를 썰어 올리브 오일 몇 방울만 곁들여 보셔도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둘째, 치즈입니다. 치즈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토마토와 치즈가 만나면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요. 특히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시니어분들께는 이 조합이 딱입니다. 피자 위에 얹는 토마토와 치즈, 또는 간단히 모짜렐라, 치즈와 토마토를 곁들인 카프레제 샐러드. 이런 음식들은 단순히 맛있기만 한 게 아니라 뼈 건강을 위한 훌륭한 조합입니다. 셋째, 계란입니다. 중국 가정식으로도 유명한 토마토 계란볶음은 아주 좋은 영양식이에요. 계란 속 단백질과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 눈 건강과 두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단백질, 비타민, 항산화 물질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넷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만나면 암 예방 효과가 더욱 강력해진다고 연구 결과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함께 넣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 중요한 전립선 건강이나 대장 건강을 지키는데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탁월합니다. 여기에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더해지면 심혈관 건강을 위한 강력한 조합이 됩니다. 심장병이나 뇌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시니어분들께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궁합이에요. 토마토 소스 파스타에 마늘을 듬뿍 넣거나 토마토와 마늘을 함께 볶아 반찬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올리브 오일, 치즈, 계란, 브로콜리, 마늘은 토마토와 만나면 서로의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되거나 작용이 강화됩니다. 이 5가지 식품을 기억해 두셨다가 평소 식단에 토마토와 함께 활용해 보시면 같은 토마토라도 2배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이지만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리는 건 아닙니다. 함께 먹으면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토마토와 함께 먹을 때 피해야 할 5가지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평소 습관처럼 드시던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면 오늘을 계기로 조금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설탕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설탕에 찍어 드셨던 추억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릴 적 여름마다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설탕은 토마토 속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하고 혈당을 빠르게 올려버립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시니어분들께는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토마토 본연의 상큼한 맛을 그대로 즐기시는 것이 건강에도 입맛에도 더 좋습니다. 둘째, 오이입니다.
여름철 샐러드에 토마토와 오이를 함께 넣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 토마토의 비타민C를 분해해버립니다. 결국 몸에 들어오는 영양소가 줄어드는 셈이지요. 물론 한두 번 같이 먹는다고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습관적으로 섞어 드시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기름진 고기입니다. 특히 돼지고기 삼겹살이나 갈비처럼 지방이 많은 고기와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산 성분이 소화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속 쓰림이나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토마토는 가벼운 단백질 음식이나 샐러드와 곁들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넷째, 칼슘 보충제와의 동시 섭취입니다. 토마토에는 구연산과 옥살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칼슘과 결합하면 체내에서 결석돌 형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토마토를 동시에 드시는 건 권장되지 않아요.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최소 23시간 간격을 두고 토마토를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일부 해산물계, 새우 등입니다. 토마토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게나 새우 같은 해산물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와 해산물을 함께 조리할 때는 되도록 익혀 드시는 게 좋고 위장이 약한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토마토와는 설탕, 오이, 기름진 고기, 칼슘 보충제, 일부 해산물이 잘 맞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차이가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소화력이나 대사 능력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음식궁합을 고려한 섭취가 더욱 필요합니다. 토마토는 분명 몸에 좋은 슈퍼푸드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 방법을 조절해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지요. 첫째,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혈압 조절에 좋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은 몸속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고칼륨 혈증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맥박이 불규칙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신부전이나 만성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둘째,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입니다. 토마토는 산도가 높은 식품이라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역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지요. 이런 분들은 꼭 식사와 함께 또는 익혀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셋째,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 이는 혈액응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토마토를 갑자기 많이 드시거나 섭취량을 들쭉날쭉하게 드시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양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입니다. 드물지만 토마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입안이 가렵거나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긴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신장질환 환자, 위가 약한 분들,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 그리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토마토를 드실 때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많이 먹어야지라는 생각보다 내 몸 상태에 맞춰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토마토는 어떻게 보관하고 섭취하느냐에 따라 맛도 영양도 달라집니다. 작은 습관 차이가 건강 효과를 크게 바꿀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덜 익은 토마토는 실온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바로 넣으면 토마토가 덜 익고 특유의 향과 맛이 떨어집니다. 아직 단단하고 푸른빛이 도는 토마토는 직사광선을 피한 서늘한 곳에서 상온 숙성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색이 붉게 변하면서 영양소도 더 풍부해집니다. 둘째, 완전히 익은 토마토는 냉장 보관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빨갛게 익은 토마토는 상온에 두면 금방 물러지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깨끗이 씻어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 두시고 23일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셋째,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항산화 성분은 껍질에 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껍질이 질기다고 벗겨내는 경우가 많지만 가능한 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껍질이 부담스럽다면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익혀 먹으면 영양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가볍게 조리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살짝 끓여 소스로 만들거나 올리브 오일에 볶아 드시면 항산화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위가 약한 분들은 공복 섭취를 피하세요. 토마토의 산 성분이 속을 자극할 수 있어 공복보다는 식사와 함께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덜 익은 토마토는 실온에서, 익은 토마토는 냉장 보관, 껍질째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가볍게 조리하면 영양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또 위 건강을 위해서는 공복 섭취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토마토의 가치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마토라는 친숙한 음식이 우리 몸에 어떤 선물을 주는지, 또 어떻게 먹어야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토마토는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항암 효과를 주며 눈과 피부, 뼈와 면역력까지 고루 챙겨주는 슈퍼푸드였습니다. 하지만 설탕, 오이, 기름진 고기, 칼슘 보충제, 일부 해산물과는 잘 맞지 않고 신장 질환이나 위험이 있는 분들은 섭취 방법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토마토는 그저 좋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몸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게 조절하고 올리브 오일, 치즈, 계란, 브로콜리, 마늘 같은 좋은 친구들과 함께 곁들일 때 비로소 토마토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보관도 마찬가지죠. 덜 익은 건 실온에, 익은 건 냉장에, 그리고 가볍게 조리해서 껍질째 드신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특별한 순간에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에서 조금씩 쌓이는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 토마토 한 개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내일의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10년 뒤에 면역력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몸을 잘 아는 것이 건강관리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토마토가 몸에 좋다고 해도 개인별 상황에 따라 섭취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